주술회전 205화의 타이틀은 별과 기름. 지난화에서는 주령 조술, 그것도 저급 주령밖에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켄자크가 각성한 초소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술식을 사용하고 이것을 본 츠쿠모 유키가 기다렸다는 듯 등장했습니다. 힘이 다한 초소는 결계 밖으로 보내져 텐겐의 보호하에 들어가고 드디어 츠쿠모 vs 켄자크의 전투가 시작되었는데요. 식신과 함께 전투 태세에 들어가는 츠쿠모. 특급이 되는 조건은 단독으로 국가 전복이 가능할 것. 그 정도 레벨의 술식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급은 부여되지 않으므로 켄자크가 상층부를 장악했을 때 츠쿠모의 술식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술식 게시를 하지 않고 특급을 받았거나 상층부의 누군가가 술식 정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을 위해 상세한 능력은 숨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강의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것은 위화감이 있습니다. 미지의 술식에 대항하기 위해 켄자크가 꺼낸 것은 아메리카에서 술사의 레벨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했던 가네샤 주령으로 온갖 장애를 제거하는 아시아 신의 저주, 술식 대상에게 개념이 얽히는 특급 주령, 주령이 대상을 장애라고 판단하면 그것을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도 신화의 신인 가네샤는 모든 장애를 없애주고 지혜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츠쿠모의 3가지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먼저 항상 그녀와 함께 등장하던 식신의 이름은 가루다. 가루다는 츠쿠모의 술식에 의해 주구화한 식신이라고 합니다. 월드컵을 의식해서인지 가루다를 축구공처럼 만들어 가네샤 주령을 향해 발로 차서 날리자 일순간에 특급 주령이 파괴되는데요. 항상 냉정 침착하던 켄자크의 놀란 표정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츠쿠모 본인이 직접 켄자크에게 추격타를 먹이는데 원작 최초로 방어를 못하고 팔이 잘리고 부러지며 멀리 날아가는 켄자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도 초소를 깔보고 빈정대서 그동안 계속 속이 부글거렸습니다만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츠쿠모의 술식, 봄바에 자신에게 가상의 질량을 부여한다. 술식 대상은 츠쿠모와 가루다 둘뿐으로 자신과 가루다에게 자유자재로 가상의 질량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상의 질량이라고 하면 이미 원작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고조 사토루의 교시키 무라사키. 순전과 반전, 각각의 무한을 충돌시키는 것으로 발생하는 가상의 질량을 밀어내는 기술. 생성되는 원리와 크기는 다르지만 휘두를 때마다 무라사키가 덮쳐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격인지 알 수 있고 이것은 술식 대상의 개념, 방어를 분쇄하는 필살의 일격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질량이므로 술사 본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속으로 이동해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츠쿠모에게 맞고 날아간 켄자크는 공성 결계의 순환 정의에 틈이 생길 정도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먼저 결계술의 기본은 자기 안에서 술식을 제로부터 구축하는 것. 이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개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성 결계는 인과관계로 성립하는 결계. 순환 정의는 예를 들어 A에서 B, B에서 A로 정의되는 형태. 즉, 결계의 개념을 무시한 츠쿠모의 공격으로 순환 인과관계가 깨져 결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결계술이 적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결계술사가 희귀한 것도 납득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른 의미로도 해석해 보았는데요. 공성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텅 빈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현재 텐겐의 결계는 공간적으로 볼 때 범위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는 결계, 결계의 크기가 정해진 범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경계로 순환을 반복해서 안에 있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사실상 무한하게 펼쳐지는 공간이라면 츠쿠모의 공격으로 무한한 결계가 유한한 것이 되었다. 이 경우도 그녀의 공격이 결계의 개념을 무시한 일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작에서 다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으로서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술식 대상의 개념, 그 내포와 외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질량,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가네샤 주령이 순식간에 당한 것은 너무 큰 질량으로 술식 대상의 개념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넷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에서의 탈출도 그녀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과 5분의 시간 제한이 있는 옥고츠보다 강하다는 의견, 고조의 무한한 배리어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무한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봄바이에는 링갈라어로 죽이자라는 뜻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선수의 테마곡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곡입니다. 한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반전 술식으로 부상을 치료하는 켄자크의 능력은 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단행본 이시권에서 이시고오리는 없는 팔을 자라게 하는 레벨의 반전 술식을 고개라고 표현했는데 켄자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에 대한 새로운 예상이 나왔습니다. 1. 우즈마키로 추출한 수식은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2. 세 번째 수식은 중력을 사용하는 수식이다. 3. 우즈마키로 추출한 수식의 복수 스톡은 불가능하다. 4. 네 번째 수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1번은 이미 츠쿠모 앞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무의 전변을 풍성군 결계에 침입한 뒤로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예상입니다. 다음으로 켄자크는 반전 술식 사용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술식을 사용할 바에는 초신성을 먹고 반전 술식으로 회복하는 편이 이득이므로 중력 술식은 우즈마키로 추출한 일회용이 아니라 이전에 탈취한 몸이 가지고 있던 술식, 뇌를 넘나드는 술식과 주령 조술에 이은 세 번째 술식이라는 것입니다. 3번은 오코츠의 리카처럼 외장형이 아니라면 술식을 복수 스톡하는 것은 뇌의 메모리가 꽉 차서 터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네 번째 술식 정도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제가 켄자크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예상이라고 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츠쿠모의 추측이고 미스리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가 켄자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켄자크는 특급 술사의 조건을 생각할 때 츠쿠모가 비장의 카드, 주력 출력이 높은 확장 술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확장 술식은 생득 술식을 응용한 오리지널 기술로 새겨진 생득 술식의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술식을 응용한 오리지널 주술은 발동시킬 수 있으며 술식 해석의 폭을 넓혀서 확장 술식이 성립됩니다. 츠쿠모의 계획은 켄자크에게 영역을 전개시켜 전개 후 술식 사용이 곤란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 그녀의 발언으로 볼 때 츠쿠모 역시 영역 전개가 가능한 것은 확정입니다. 츠쿠모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켄자크는 속공으로 영역을 전개하는데 상대를 파악하고 지체 없이 영역 전개하는 모습은 틀림없이 경험치 풍부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역 전개, 타이조 헤야. 일단 이번 화에서는 공간을 분단하는 결계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쿠나와 마찬가지로 결계를 닫지 않고 생등 영역을 구현화하는 대신 속박으로 다른 성능을 끌어올린 영역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현재 이미 텐겐의 결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용해서 굳이 결계를 닫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텐겐에 버금가는 결계 술사인 만큼 신기라고 부르는 기술도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영역이 어떤 술식에 의한 영역인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켄자크가 생득 술식에 의한 영역 전개 하나만 갖고 있을 가능성. 두 번째는 각각의 술식에 대응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로 예상되는 것은 육체를 넘나드는 술식의 영역, 주령 조술의 영역, 최악의 경우 중력 술식의 영역과 네 번째 영역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의 영역을 베이스로 각각의 술식을 부여하는 경우인데요. 생등 영역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진 이른바 마음속을 구현화한 심상 풍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공간. 영역 전개는 술식을 부여한 생등 영역을 주력으로 구현화하는 행위. 생등 영역은 켄자크의 것이므로 베이스가 되는 영역은 하나뿐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영역 전개의 장인은 밀교의 12합장의 하나인 반차 합장. 태장은 모태안의 자식을 보호하고 기른다는 의미가 있는데 부처의 자비심이 중생을 수호하는 것을 모태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 비유한 포체 태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장계는 밀교에서 대일열애의 자비의 면을 나타내는 법문으로 태아가 모태 속에서 성장하는 신기한 힘에 비유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편야는 아주 많은 것, 흘러 넘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츠쿠모가 처음 켄자크의 이름을 들었을 때 자비의 견, 구제의 사기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영역 이름에서 그와 연결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영역의 내부는 이름 그대로 아이와 임산부처럼 보이는 형태가 눈에 띄고 얼굴 없는 여성과 무수한 얼굴은 뇌를 갈아타는 술식을 연상시키며 또한 무수한 주령을 다루는 주령 조수를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영역 전개한 켄자크를 보고 츠쿠모가 텐겐을 부르자 텐겐이 장인을 맺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녀가 전투에 직접 참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늦지 않을까 걱정하며 땀을 흘리는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상대가 결계술의 프로니까 결계술에 톱이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텐겐이 하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1. 영역 전개 2. 영역 대책 수단을 츠쿠모에게 부여 3. 결계술 버프. 이번의 경우는 이미 텐겐의 결계 아니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츠쿠모 대신 영역을 중화시키는 것. 3번은 켄자크의 영역 강도를 떨어뜨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반대로 츠쿠모 영역의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켄자크의 놀라는 표정이나 질린 표정 등을 볼 수 있어서 참 재밌었는데요. 그와 트쿠모의 전투는 여기서 결착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의 목적은 트쿠모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텐겐의 흡수이므로 뒤에서 뭔가 손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